풍동으로 돌아온 간호사 유카리 역을 맡은 신예은 배우입니다. 행복 처방을 바로 받는 느낌인데요. 예은 씨 왼쪽 그쪽부터 봐주시죠. 네, 비밀을 품고 편동도로 돌아온 우리 유카리 간호사인데요. 정면.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예. 포즈 부자, 표정 부자. 오른쪽입니다. 자, 햇살 미소로 행복 처방 가볼까요? 네. 왼쪽. 정면. 우리 기자님들도 지금 사랑에 빠지고 있어요. 오른쪽입니다. 자, 이번에는 비밀을 간직한 분이니까 비밀스럽게 쉿 한번 가볼까요? 비밀이 이렇게 사랑스러워도 되는 거예요. 왼쪽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네, 신예은 배우 잠시 후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모든 것을 가진 과묵하고 시크하다가도 또 심쿵을 유발하는 반전 매력이 있는 왼쪽입니다. 그래요, 홍민기 배우 정면. 이분들은 뭐 특별히 요청을 안 해도 다 포즈가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오른쪽입니다. 자, 극 중에서는 좀처럼 웃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오늘 포토타임에서 환한 미소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지은 역시 공중보건의사 아니겠습니까? 시크한 매력을 담은 충성 포즈 한번 가겠습니다. 네. 충성. 네. 차렷. 경례. 좋습니다. 좋습니다. 왼쪽 정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입니다. 멋집니다. 홍민기 배우 잠시 후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후경씨 반가워요.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쿨하고 털털해 보여도 속은 정말 말랑말랑한 간호사입니다. 정면. 시선 오른쪽 봐주시고요. 자, 이곳에 토박이는 나야나. 네, 당당하고 여유로운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토박이 포즈 좋습니다. 네, 당당하면서도 아주 여유로운 정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자, 수경씨 마지막으로 하트 한번 가볼까요? 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우리 현동도 아이돌이자 철부지 매력을 지닌 인물인데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시선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우 씨 현동도 아이돌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 왼쪽입니다. 네, 힐링 포즈. 좋아요. 지금 움직이는 무빙으로 하고 있어요. 좋아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 네, 하트로 가볼까요? 하트로. 네, 좋습니다. 네, 너무 사랑스럽고 힐링 포즈. 자, 역시나 보건의사로서 충성 포즈 한번 갑니다. 차렷, 경례. 제대로 각이 잡혔죠. 자, 우리 김윤우 배우 왼쪽. 오른쪽입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촬영하겠습니다. 우리 신예은 씨의 리드하에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재욱 씨 몸을 왼쪽으로 틀어서 함께 가볼까요? 네. 보라트도 좀 해주시죠. 예, 재욱 씨 볼에. 네, 오른쪽입니다. 마침 군복을 입고 계시네요. 재욱 씨가. 네, 오른쪽.
자, 마지막으로 정면. 다정한 우리 오지라퍼 유카리, 그리고 섬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진 공중보건의사 도지의 커플 촬영입니다. 다정한 포즈, 하트. 네, 좋습니다. 아우, 완벽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배우분들 모두 모시고 포토타임. 우리 이재욱 씨 계신 상태에서 함께 촬영하겠습니다. 자,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민기 씨가 몸을 틀어서 살짝, 네, 아우, 좋아요. 왼쪽. 자, 이번에는 윤우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입니다. 자, 비장한 포즈의 단체 포스터 같은, 저기 보십시오. 포스터 포즈 한번 가볼게요. 네. 아, 좋습니다. 저기 재욱 씨 몸 좀 돌려주시겠어요? 네. 네. 함께 가고요. 정면입니다. 네. 포스터답게.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이번에는, 충성 갈까요? 좋아요. 뭐, 이제, 역시 알아서. 그 포즈 그대로 정면. 지금 기자님들이 넓게 계시기 때문에 정면이고요. 그 포즈 그대로 왼쪽. 자, 크로스 하트도 한번 가볼까요? 마침 재욱 씨가 지금 팔짱을 끼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크로스 하트가 봅니다. 예, 그렇죠. 좋아요. 완벽해요. 자, 정면입니다. 시선만 왼쪽. 시선 오른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은 씨랑 수경 씨가 우리 재욱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이렇게 볼 하트를, 그렇죠, 하고 두 분은 이렇게 각자 볼 하트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정면입니다. 시선 왼쪽. 시선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 그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 이명호 감독님을 박수로 모십니다. 네. 시선 왼쪽입니다. 음악도 그렇고 저희 진짜 지금 배를 타고 섬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예. 시원합니다. 오른쪽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외치겠습니다. 닥터 선보이 파이팅! 시선 왼쪽. 시선 오른쪽입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욱 씨도 함께 내려가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이제 무대 빠르게 정리하고 공동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명호 감독님, 신예은 씨, 홍민기 씨, 이수경 씨, 김윤우 씨, 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 선보이의 연출을 맡은 이명호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예은 씨. 네, 안녕하세요. 닥터 선보이에서 유카리 역을 맡은 신예은입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잘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홍민기 씨. 네, 안녕하세요. 닥터 선보이에서 현치연 역할을 맡은 홍민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수경 씨. 안녕하세요. 전 엄정선 역을 맡은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윤우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주찬 역을 맡은 김윤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진짜 지금 큰 사랑을 받는 우리 청춘 배우분들이 한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이 자리를 위해서 또 깜짝 손님이 등장하셨다고 하는데 어디 계신가요, 깜짝 손님? 네, 안녕하세요. 닥터 선보이에서 도지 역할 맡은 이재욱입니다. 네, 저도 제작 발표에 너무 참석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느라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우리 파트너 하리 지금 잘하고 있나? 이렇게 제작 발표에 두고 와서 이 영상으로 고맙단 말 전해. 그리고 우리 홍민기 배우, 그리고 이수경 배우, 그리고 김윤우 배우까지 또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얘기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닥터 선보이는 편동도라는 아름다운 섬에서 진행되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정말 사람 사는 얘기를 잘 담은 드라마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욱 배우가 또 너무나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지금 또 건강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질문이 감독님한테 작품 소개인데 이것도 이재욱 씨가 다 해주셨네요. 네, 이 질문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혹시 준비하셨나요? 작품 소개.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닥터 선보이 어떤 작품입니까? 처음에 이 작품을 준비할 때 과연 닥터 선보이는 어떤 작품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이제 실제 현역으로 가는 대신에 그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그 의사로서 공보의로서 그 의무를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한 젊은이의 성장 이야기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었는데요. 막상 작품을 들어가고 촬영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계시는 이재욱 씨를 포함해서 배우들이 각 캐릭터를 입고 연기를 같이 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작품 속에서는 그거 이상의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겪었던 또 겪을 수 있는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실수에 대한 얘기, 아픔에 대한 얘기, 치유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사랑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성장에 대한 얘기를 담은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다 보면 막 웃다가 이렇게 가슴 속에 감동이 싹 들어오는 그런 작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우분들께도 여쭐게요. 작품 선택한 이유와 간단하게 캐릭터 소개 신예은 씨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맡은 유칼이라는 인물은요, 내면이 때로는 당당하고 때로는 강하고 또 때로는 여린 정말 많은 매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부분이 우선 저랑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진짜 표정 하나 바뀌는 거 없이 예. 네, 그렇고 누군가가 아픔 속에 갇혀 있다면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는 그런 정의롭고 또 어떻게 보면 오지랖도 넓은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만나고 하고 싶었던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우선 감독님 때문이었고요. 제가 감독님을 데뷔 초에 제 첫 오디션을 감독님이세요? 만났던 감독님이신데 그 이후로 제가 감독님 작품을 보면서 내가 꼭 저 감독님의 작품에 들어가리라고 떨어졌군요. 네? 그 오디션은 떨어졌군요. 그랬죠. 그러하여 몇 년이 흘러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래서 작품도 너무 재밌고 여기 계신 주요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살아 숨쉬고 또 캐릭터가 확실한 부분들에 너무 즐겁게 대본을 읽어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 할 이유가 없었네요, 예은 씨. 예, 되게 그 이유 자체도 되게 감동적이에요. 두 분이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민기 씨, 한치연 어떤 인물이고 이 작품 선택한 이유 좀 들어볼까요? 제가 맡은 현치연이라는 역할은요. 엘리트 집안에서 자라나서 완벽한 스펙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고 겉으로는 되게 차갑지만 안에는 되게 따뜻한 마음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혼자만 조금 겉돌아 보일 수 있지만은 나중에는 조금 이제 어우러지게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닥터 선보이의 합류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요. 대본을 읽으면서 대본이 갖고 있는 메시지도 너무 좋았고 에피소드마다 너무너무 다른 매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야기 힘에 또 끌리셨군요. 자, 그렇다면 수경 씨는 엄정선 어떤 인물이고 선택한 이유? 아, 네. 제가 맡은 엄정선이라는 역할은 편동도 토박이 간호사고요. 여기 계신 분들과 재욱 씨와는 또 달리 유일하게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고 섬 안의 사람이라서 이 새로운 인물들에게 굉장히 까칠한 그런 간호사예요. 근데 이제 1화부터 이제 마지막 화까지 가다 보면 정말 많은 변화를 갖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이유는 저 역시도 감독님 때문에 감독님이 워낙 팬이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맞아요. 또 모든 배우분들이 함께 작업하고 싶어하는 이명우 감독님이죠. 자, 그렇다면 김윤우 씨, 용주천 어떤 인물이고 선택 이유 좀 들어볼까요? 우선 용주천이라는 캐릭터는 되게 밝고 맑은 느낌의 캐릭터고요. 대대손손 한의사 집안 그 뿌리를 이어오고 있는 그런 가정이라 저도 이제 한의사를 하게 됐고 좀 부족함 없이 자라서 가끔은 남들이 느끼기에는 되게 무례할 수도 있다 혹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뭐 그런 행동이나 말들도 하는 것 같지만 주천이 스스로는 되게 악의 없이 그냥 정말 순수하게 궁금하거나 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작품을 너무 하고 싶었던 이유는 당연히 감독님 때문에 그리고 한 번도 도전해 본 적 없는 좀 되게 밝은 역할이라 네, 감독님께서 잘 만들어 주실 거라 믿고 네,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감독님에 대한 믿음과 또 캐릭터에 대한 호기심, 네, 좋습니다. 자, 갑자기 또, 네, 말씀하세요. 저도 사실 감독님 때문에 그죠? 계속 마음에 걸렸죠? 그게 아니라 저 예. 진심으로 감독님이 하셨던 작품들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예. 감독님의 익히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너무 같이 하고 싶다는 저도 민규 씨가 말할 법도 한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진짜 말씀을 안 하셔서 예. 저는 사실 제가 감독님이 없으면 안 됐거든요. 저는 진짜. 빼먹은 게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네. 오늘 아무래도 또 첫 공식 석상이다 보니까 그죠? 예, 좋습니다. 감독님 때문에 하신 건가요? 8할은? 9.9할 9할 정도 9할이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또 공식 석상에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해 주셨고요. 이렇게 또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또 이재욱 씨가 맡은 도지의라는 역할이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이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요, 재욱 씨? 네, 제가 맡은 도지라는 캐릭터는 섬에 트라우마가 있는 캐릭터인데요. 섬으로 공중보건이 발령이 나면서 섬 사람들과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를 쌓아가면서 의사로서 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저는 이명우 감독님과 꼭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 재욱 씨도 전 작품을 일단 너무 재밌게 봤었고 듣고 있었나 봐요. 예. 감독님에 대한 정말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얘기가 왜 돌았냐라고 하면 이제 사실 주변 배우들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배울 게 많았던 감독님이셔서 작업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의지를 또 했었던 것 같고 되게 행복한 촬영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홍민기 씨 아까 말씀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니 감독님 모두가 입을 모아서 이명우 감독님 때문에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떠십니까?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들끼리 모여 있는 사석에서 들으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들으니까 일단 너무 쑥스럽기도 하고요. 난감하네요. 제가 이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긴 하지만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그만큼 또 이 작품에 대한 기대. 이 모든 기대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제가
잘 해야 된다라는 그 또 중압감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이 그 닥터 선보이가 또 이명호 감독님이 직접 기획하신 작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재를 선택한 이유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기획 의도를 좀 간단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작품을 기획해가지고 방송으로 나가기까지가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감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준비 기간이 긴데 이 작품도 이제 최초 한 2년 반, 거의 3년 전쯤에 이제 이 원작을 같이 디벨롭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이제 제안을 받았어요. 이제 그 스튜디오 지니 측에서 원작을 저한테 이제 의뢰를 했었었고요. 그거를 처음 검토를 했었을 때 원작 웹툰이 가지고 있는 정말 즐겁고 재밌게 읽었는데 사실은 처음에 고사를 했죠. 이유는 원작이 가지고 있는 웹툰이 가지고 있는 그 경쾌함을 이거를 온전히 이제 드라마로 풀기에는 많은 장치와 또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선뜻 제가 하겠다는 말을 못했는데 그 작품을 다시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안에서 단순히 어떤 도시에 있던 공보이들이 섬에 와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그 너머에 숨어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 그리고 성장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섞으면 굉장히 할 만한 이야기가 되겠다라는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됐고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작품을 기획 개발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네, 맞아요. 섬에서 펼쳐지는 성장 이야기가 정말 닥터 선보이를 기대하게 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또 하나인데 또 이 편동도라는 배경에서 찍어서 더 남달랐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두 분에게만 여쭤볼게요. 이제 질의응답 시작 전에 이수경 씨랑 김윤우 씨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촬영하시면서 에피소드를 좀 들어볼까요? 윤우 씨? 네. 그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사실은 저는 그냥 매 순간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었고, 예? 즐겁게 촬영을 했었고 모든 스태프분들이 다 밤이고 낮이고 뭐 할 거 없이 다 너무 고생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경 씨는요? 저도 얘기하고 싶은 건 진짜 많은데 혹시 재미를 떨어뜨리는 스포일까봐 말을 못하겠는데 저희 다 같이 지금 잠깐 사투리가 나왔는데요. 말을 못한 아직 못 잊었는데 그 저희 다 같이 나오는 씬들이 저는 되게 재밌고 또 어려운 씬들이 있었어서 저희 되게 의지가 많이 되고 그때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서 그런 씬들이 기억에 나요. 맞아요. 이 청춘 배우분들이 섬에서 정말 우정을 다졌을 텐데 이재욱 씨도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재욱 씨는 뭐가 떠오르나요? 정확한 에피소드는 스포가 될 수 있는데 그 편동 지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랑 전작품에서 호흡을 맞추셨던 우리 김기천 선배님과 우연 선배님 이 두 분의 조화가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배를 잡고 웃으실 만한 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 연기해봤지만 너무 제가 감사했고 또 배운 게 많은 우리 주인영 선배님까지 이분들의 대사가 반 이상의 애드립인 장면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관계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배우분들끼리의 또 케미와 편동도 주민분들의 티키타카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는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지금 무대 위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왼쪽 살짝 뒤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동아 김겨울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예은 씨 좀 질문하고 싶었는데요. 그 아까 그 때로는 당당하고 또 사랑스러운 부분이 저랑 가장 닮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신예은 씨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는 바가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군 입대를 해서 지금 군 복무 중인 이재욱 씨랑 사실 로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분의 케미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분의 케미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당당하고 사랑스러운 면이 또 인간 신예은과도 맞닿아 있는 그런 유카리 역할인데 이번에 좀 어떤 매력 만나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감독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시고 하리는 그냥 너 있는 그대로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한테는 그게 많은 뭐랄까 도움이 됐고 또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떠한 뭐 제스처라던가 표정 이런 걸로 사랑스러움을 표현해 보려고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져 나오는 그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었는데 그것이 잘 표현되었는지는 아직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이 하리라는 아이를 보면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으면 괜히 응원하고 싶어지고 아이고 저런 이렇게 뭔가 대신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싶은 인물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저와 동갑인 이재욱 배우와는 사실 언제 한 번은 만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동갑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재욱 배우의 작품들도 많이 봐왔고 함께 하면 동갑으로서 이제 편하게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는 오히려 동갑이다 보니까 더 조심스럽게 서로를 더 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친해져 버리면은 이제 작품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뭔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의 역할을 딱 잘 수행하면서 또 그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또 굳이 막 이렇게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그냥 눈빛만 봐도 제가 어떤 걸 원하는지 바로바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확실히 내공이 있는 배우다라고 느껴서 연기하는데 정말 편안함을 많이 느꼈던 파트너였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진짜 호흡을 여러 번 맞춰본 것 같은 두 분 다 워낙 연기를 또 찰떡같이 하시잖아요. 호흡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그 앞쪽으로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더팩트 강신우 기자고 반갑습니다. 네. 홍민기 배우, 이수경 배우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민기 배우는 지금까지 주로 하이틴 캠퍼스물에서 많이 연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전문직 역할을 하셨잖아요. 새롭게 도전하게 된 소감이랑 기존 연기와는 어떤 차별점을 두고 연기에 임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수경 배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5명 중에서 유일하게 편동도 토박이인 인물이잖아요. 좀 이제 이 엄정선이라는 인물의 시점에서 편동도와 그 나머지 4사람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일단 민기 배우 하이틴 캠퍼스의 작품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 전문직이에요. 소감 먼저 들어볼까요? 우선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런 의사에 대한 역할에 갈증이 컸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작품들이 많았었고 심지어 얼마 전에 되게 잘된 작품도 너무 재밌게 봤었고 그래서 참여하게 됐을 때 너무 행복했었고요. 그리고 이 전문직 역할을 맡게 된 이후로 이 현치원이라는 역할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리고 군 공보이죠. 이제 군대에 들어와서 군의관이랑 공보이로 이렇게 나뉘는데 공보이를 왜 선택하게 됐을까? 부터 생각을 천천히 쌓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주위의 지인들을 통해서 그런 공보위를 지냈던 사람들이랑 만나서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의사로서의 그런 치연이도 있지만 공보위로서 존재하는 치연이를 많이 알아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인물의 서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하이틴물과 이제 전문직은 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달랐을 텐데 어떤 거에 가장 큰 차별점을 뒀나요?
차별점을 두려고 했던 것보다는 시연이라는 역할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인물에 집중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수경 씨, 유일한 지금 그 5배우 중에서는 유일한 토박인데 엄정선에게 있어서 편동도는 어떤 의미고 이 내부는 어떤 의미일까요? 1화까지의 정선이는 편동도에서 만들어준 정선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밤송이 같은 캐릭터예요. 겉은 굉장히 까칠한데 안에는 굉장히 실하고 부드러운 진한 열매가 있거든요. 그게 1화까지의 정선이고 여기 이 배우분들이 맡은 캐릭터들을 만나면서 마지막 화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돼요. 이제 이분들이 만들어준 정선이의 굉장한 변화가 있어서 또 완전 다른 인물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저에겐. 네, 닥터 선보이가 또 이제 커다란 또 성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서 정선이도 성장을 하는데 이 인물이 또 성장을 내분의 인물이 성장을 만드는 또 그런 의미겠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 장호영 기자라고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질문했는데요. 먼저 감독님께는 배우분들께서 이제 감독님과 함께하는 것을 출연 1순위로 꼽았는데 감독님께서 각 캐릭터를 이 배우들을 각 캐릭터에 캐스팅한 이유가 궁금하고 이어서 오늘 종영하는 허수아비가 아무래도 좋은 반응이랑 시청률을 얻고 있어가지고 후속작으로서 좀 중압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닥터 선보이의 관전 포인트나 좀 차별화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우분들께는 닥터 선보이가 좋은 성적이나 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 이제 혹시 면회 같은 좀 공약 같은 게 있을지 한번 여쭤봅니다. 공약을 정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감독님 배우들이 모두 이 작품을 선택한 데 있어서 그 정말 첫 번째 이유가 감독님 때문이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감독님은 이 배우분들을 캐스팅한 이유 들어볼까요?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잖아 또 제가 이 배우분들을 왜 캐스팅을 했는지를 꼭 좀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이 기회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옆에 있는 그 신예은 배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배우가 첫 번째 오디션인지는 몰랐지만 제가 이 배우를 처음 봤을 때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이 배우를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샤방샤방하고 뭐 이런 느낌을 아직도 고스란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기준으로 보면은 신혜영 배우는 제가 생각했던 그때 당시에 캐릭터보다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너무 이뻐서 그래서 제가 조금 망설였었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그 네. 캐릭터보다 예뻐서 너무 예. 이뻐서. 그리고 사실 이번 작품을 저희가 할 때도 신혜은 배우 그동안 여러 작품을 통해서 보여줬던 안정적인 연기와 그다음에 캐릭터 이런 또 악역과 선한 역을 오고 갈 수 있는 이런 변화무쌍한 이제 연기의 어떤 능력치를 다 고려를 했을 때 또 불구하고 여전히 신혜은 배우는 제가 생각했던 유카리보다 이뻤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끝까지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카리란 인물이 약간 조금 더 수더분한 느낌으로 제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신혜은 씨를 굉장히 오래간만에 방송으로 말고 이제 다시 얼굴로 마주보고 했었을 때는 제가 그동안 방송으로만 보아왔던 신혜은 씨에서 보지 못했던 굉장히 순수함과 밝음 그리고 그 해맑음이 있었어요. 이거는 유카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작품을 설계를 할 때 유카리라는 인물은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 감정 기복이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소화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또 극 중에서 굉장히 큰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을 또 극복하고 하는 그것을 그 큰 아크를 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스토리상에서 좀 처져 보인다든지 그리고 이런 면과 저런 면이 같이 합쳐졌을 때 쟤 왜 저래? 라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 그걸 표현해 줄 배우가 필요했었는데 예은 씨를 만나고 나서 정말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 되겠다라고 했었고 제가 현장에서 디렉션을 줄 때도 예은 씨의 원래 있는 모습을 끌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 하셨습니다. 그 감독님 5분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홍민기 배우는요. 제가 그 전작에 그 나왔던 그 학원물을 보고 잘생겨서 캐스팅했습니다. 네, 그게 좋았습니다. 잘생겨서 이 했고요. 캐릭터마다 그리는 이미지가 있으시다 보니까 거기에 딱 맞았던 거죠. 네, 일단 잘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키도 크고 잘생겼고 저희 작품에서 훨씬 더 빛나게 보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되고요. 수경 배우는 사실 그 전작에서 나왔었던 그 선머스마 같이 이렇게 머리 잘라가지고 뭐 그 드라마를 보고 제가 캐스팅을 했는데 좀 새로운 연기 변신을 한번 이미지를 시켜보고 싶다라는 이제 욕심에서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윤우 씨는 이제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그 안에서 가장 많이 좌충우돌하면서 성장하는 캐릭터를 한 명을 꼽으라면은 그 용주천이라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하고 딱 싱크로나이즈가 잘 된 인물이라서 제가 비교적 신인이지만 과감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욱 씨 재욱 씨는 뭐 여기 없어가지고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워낙 러블리하죠. 그 차분한 감정과 그 다음에 다정다감한 느낌 그리고 카리스마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젊은 배우들 중에서 몇 안 되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지금 이제 국방의 의무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운데 사실 오늘 같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이재욱 씨는 뭐 말할 것 없이 너무나도 그 닥터 선보의 도지를 해주기에는 너무나도 뭐 안성맞춤 배우가 아니었을까요? 네, 저희가 또 이재욱 씨는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텐데요. 자, 오늘 이제 최종회를 하게 되는 허수아비가 워낙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 후속작으로서 좀 부담이 있으신가요, 감독님? 어떠세요? 늘 경험하는 거지만 이제 전작이 너무 잘 되면은 당연히 부담감이 있죠. 그런데 지금 그 부담감을 가질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었고 아마 이번 주 정도에 이제 모든 그 작품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이 작품이 또 의미 있는 작품으로 기억되길 바라면서 새색시 같은 마음으로 6월 1일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헤어스타일도 감독님 그 허수아비와 또 결이 또 굉장히 다른 작품인데 닥터 선보이만의 관전 포인트 뭡니까? 제가 여태까지 연출을 했던 많은 작품 중에 이번 작품을 하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촬영을 하면서도 울었고 편집을 하면서 음악을 붙이면서 칼라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심지어는 종편 작업을 하면서도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인 것은 일부러 뭐 시청자들을 울리기 위해서 슬프게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포인트는 성장과 공감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결이 완전히 다른 드라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여기 있는 배우와 함께 그 치유라는 그 마음을 같이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물 뒤에 따뜻한 미소를 짓게 되는 그런 작품이 탄생한 것 같은데요. 그 또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이 만약에 잘 된다면 공약에 대한 질문 주셨죠. 우리 배우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은 씨? 저희가 이제 제작 발표에 이재욱 씨가 못 오게 될 경우를 이제 여러 번 고민하고 하면서 너무 아쉽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전부터 해왔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번 저희가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몇 프로 갈까요? 감독님 몇 프로 갈까요? 그 프로로 하지 말고요. 네. 결과와 상관없이 한번 갑시다. 우리 아, 어떨까요? 네. 아, 그건 개인적으로 가시고요. 네, 지금 아, 저희가 제육 배우의 면회를 가시면 다 되고요. 같이 가보도록 가서 인증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죠. 또 아마 닥터 선보의 첫 방송 이후에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또 함께 고생한 또 재욱 씨한테 가서 인증 꼭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아까 그 앞쪽에 뒤쪽에 기자님 계셨었는데 같은 질문이셨나요?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자, 안 계시면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그 감독님께서 관전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배우분들이 생각하는 이 작품, 왜냐면 직접 또 참여를 하셨으니까 윤우 씨, 네. 이 작품만의 관전 포인트 강점 뭡니까? 정신없이 좀 휘몰아치는 게 네, 전개가 네. 이게 그냥 파도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파도가 몰아치고 이제 마음속에 또 어떤 요동을 치게 만들지 기대를 해보면서 수경 씨. 아, 네. 저는 아까 재욱 씨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5사람 이외 또 편동도에 계신 주인영 선배가 맡은 황신의 그 간호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징검다리 같은 역할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혜 쌤이랑 맺는 그런 티키타카도 재밌게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우분들 간의 관계성 티키타카. 홍민기 씨. 저는 네 글자로 표현하면 단짠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때는 너무 재밌고 또 너무 슬플 때는 너무 슬픈 작품인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뭐 재욱 배우님이나 신예은 배우님이나 여기 있는 배우님 그리고 다른 이 작품에 참여해주신 배우 모든 분들이 너무 현장에서 재밌는 애들이 많이 쳐주시고 그리고 항상 분위기 좋게 그리고 어떻게든 이 씬을 재밌게 만들려고 했던 게 느껴졌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그런 부분들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감독님이 현장에서 디렉팅을 해주시는데 너무 그게 딱 옆에서 보면은 재밌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잘 살렸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포인트가 이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말하면 스포가 되어서 이게 자세하게 어느 부분에 그런 포인트를 느꼈다고 이렇게 말은 못할 것 같고 그런 저희가 그러면 방송으로 봐야 되겠군요. 네, 예, 그런 연출적인 것들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감동적인 연출도 잘하시지만 워낙 유머 코드를 잘 살리시기 때문에 그게 타이밍이잖아요. 그 타이밍을 저희가 한번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예은 씨, 지금 모든 배우분들이 그 편동도의 섬에 계시는 분들과 또 함께했던 분들의 관계성이나 티키타카를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또래 배우들이 이렇게 함께해서 더 즐거웠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호흡. 제 주변에 계신 분께 티저를 보고 어땠냐 반응을 물었는데 그 청방직 중 얼렁뚱땅 빙글빙글 돌아가는 편동도 하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정말 있는 그대로 그 안에서 저희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과 보시면서 같이 탄식하게 되고 아이고 왜 저렇게 행동하나 싶을 만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가끔은 그냥 밥 친구도 하고 싶고 엄청나게 머리를 쓰지 않고 보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작품이든 어떤 뭐 TV 프로그램이든. 근데 저희 드라마를 딱 보시면 그냥 이 드라마 안에 느껴진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고 막 엄청 복잡하게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드라마하고 또 그 안에서 깊이 있는 뭔가의 사건 사고들로 감정을 나누는 그 모습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드라마라고 생각하고요. 또래 배우들과 함께 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들은 이제 느끼는 리액션이나 생각들이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여기선 더 이렇게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아이디어를 줄 수 있었고
또 이제 더 편하게 현장에서 서로 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쩌면 좋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또래의 케미도 너무 좋지만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들을 잘 이끌어 주셔서 그 부분에 가장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워낙 좋으신 분들, 연기 잘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는데 이명훈 감독님, 사실 대한민국에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잖아요. 그 뭐 역할들, 캐릭터끼리의 관계성도 그렇고 티키타카, 연기 모든 게 기대가 되지만 아름다운 풍광도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 같거든요.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작품에 담는 그 모습. 네, 그래서 감독으로서 시청자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섬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에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녔는데요. 가장 큰 실수이자 성공인 것은 이 섬의 주 촬영지가 됐던 거제도의 그 가조도라는 섬을 제일 처음으로 갔던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 요인이자 실패였습니다. 성공 요인은 너무 아름다워서 이 섬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촬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섬이 정말 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경기도권이나 서해안의 그 섬들, 동해안의 섬들을 다 가봤는데 한 번 그 가조도를 눈에 넣고 나니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섬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그리고 우리 카메라 감독도 더 많은 신경을 써서 그 영상미적으로 좋은 그림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했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거기를 왔다 갔다 했던 우리 배우들과 스태프분들이 조금 고생은 하셨다. 그 두 가지 측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그것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동아닷컴 정희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홍민기 배우께요. 아까 감독님이 잘생겨서 캐스팅했다고 했는데 본인이 잘생겨서 캐스팅된 건지 알고 계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좀 잘생김을 연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고 있었나요? 캐스팅 이유? 어렴풋이 감독님이 말씀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작품에 임한 순간부터 그런 거는 최대한 신경을 안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외적으로 작품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게 뭐 준비는 했지만 최대한 이 캐릭터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캐릭터에 집중을 하셨는데 캐릭터가 잘생긴 캐릭터인 거잖아요. 그건 알고 연기를 하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 네. 지금 왜냐면 사실 대답하기가 굉장히 쑥스러울 수 있는데 감독님 첨언을 좀 해주시죠. 제가 보충 설명드릴게요. 그 사실 이제 민기 씨를 캐스팅을 할 때 저희 스태프들한테 엄청 많이 물어보는데 그 여자 스태프분들한테 그냥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무조건 이 홍민기 배우를 해야 된다라는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편집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넘치고 여러 가지 그게 흐름에 따라서 이제 편집을 해서 잘 찍었지만 씬이 빠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민기 씨의 어떤 특정 씬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흐름상에서 그걸 딱 빼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 많은 우리 여자 스태프분들의 반대에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홍민기 씨의 그 씬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씬이 무슨 씬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민기 씨가 처음 등장할 때 이제 상반신을 벗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몸매가 나오는 씬이 있는데 아쉽게도 그때 그 씬 자체를 촬영을 한 게 거의 저희 촬영 후반이었었어요. 그래서 촬영 시작 때부터 그 씬을 찍는 동안 민기 씨가 제대로 밥다운 밥을 한 번도 못 먹고 맨날 그 풀떼기에다가 이렇게 닭가슴살만 먹는 걸 보면서 사실 마음이 좀 아프면서도 자기의 그 이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이 본인 스스로는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그 씬을 좀 앞에 찍어주시지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씬은 저희가 또 작품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김윤우 씨 같은 경우도 편동도 아이돌로
이번에 나오시는데 뭐 따로 준비하신 게 있나요? 없습니다. 아, 네. 충격적인 대답이네요. 네. 아이돌이라는 게 그냥 좀 제가 생각하는 주천이는 좀 인사성도 밝고 되게 밝고. 네, 그런 밝고 활발한 면에서의 아이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캐릭터인 거죠? 네, 좋습니다. 그 아까 뒤쪽에서도 기자님이 손을 들어주셔서 기자님, 네, 마지막 질문으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정빛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저 먼저 감독님께 질문 있는데 이 웹담섬이라는 공간을 좀 배경으로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들 보면은 지금 다들 되게 도시에 있을 법한 젊은이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 편정도에 산다면은 제일 잘 적응할 것 같은 분이랑 하루 만에 도망갈 것 같은 배우가 누구일지 좀 궁금하고요. 사실 이게 제목이 닥터 선보이라서 그 이재욱 씨를 바로 좀 떠올리게 하는데 좀 존재감이 있는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못 뵈서 아쉬웠는데 영상으로 인사를 전해주셔서 조금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현장에서는 이재욱 씨 좀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외딴 섬을 선택하신 이유부터. 그러니까 사실 그 외딴 섬을 선택을 하게 된 게 닥터 선보이라는 작품이 출발하게 된 이제 그 어떤 근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그 도로가 잘 발달돼서 하루면은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 정말로 섬에 가서 촬영을 하고 이제 물론 저희가 찍었던 섬 자체는 이제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기획 단계 때 실제로 많은 섬들을 다녀보니까 날씨가 궂은 날씨거나 기상 상황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완전히 고립되어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비교적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섬이라고 하는 그 고립된 지역은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구나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 닥터 선보이의 1부서부터 12부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이 그 육지에서 떨어지고 고립되어 있는 그 고립성이 이 극을 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딴 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중요한 의미를 저희한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사실 예전에 그 신예은 씨를 알기 전에는 가장 먼저 도망칠 것 같은 사람이 신예은 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가장 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 1등이 신예은 씨, 2등이 이재욱 씨 이렇게 두 커플이 굉장히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재욱 씨는 본인 촬영이 없을 때 섬 사람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면서 그 낚시를 하러 가가지고 뭐 낚시해가지고 감독님 이따가 회쳐드릴게요 막 그러면서 굉장히 섬 사람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이렇게 두 분이 굉장히 잘 잘 적응을 해서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일 빨리 도망칠 것 같은 사람은 3분 남았는데 누굽니까? 홍민기 씨하고요. 민기 씨하고 그다음 윤우 씨가 그다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윤우 씨는 그 극 중에서 굉장히 눈치 없는 인물로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촬영하다 보니까 살짝 이 눈치 없음이 이 친구의 되게 굉장히 큰 매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 섬에 외딴 섬에 떨어지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민기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시보이예요. 제가 볼 땐. 그래서 헬스클럽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거라서 왠지 모르게 이제 민기 씨가 제일 먼저 도망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재욱 씨. 네, 현장에서 어땠는지. 이재욱 씨는 사실 닥터 선보이라는 이제 긴 촬영의 여정을 가면서 사실 진짜 이 옆에 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였고 그리고 항상 현장에 먼저 나와가지고 스태프들을 반겨주고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굉장히 부담 없게 촬영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메이커였다. 그리고 스태프과 배우들뿐만 아니라 배우들끼리도 굉장히 구심점이 돼서 현장 메이커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없는 이 자리가 좀 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작품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6월 1일부터 이재욱 씨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면서 좋은 질문 주신 기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자, 끝인사를 우리 김윤우 씨부터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이렇게 날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께서 저희의 작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드라마 정말 사랑스럽고 되게 재밌거든요. 6월 1일 날 꼭 재밌게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경 씨. 네, 저희 드라마가 빨리 방영돼서 재밌는 장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랑 빨리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기다려지는데 많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민기 씨. 저희 드라마 가조도까지 가면서 정말 힘들고 재밌고 뭐 가끔 슬플 때 슬프고 이렇게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찍었는데 제발 그 현장에 있었던 즐거움이 잘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와 주신 기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예은 씨. 네, 너무 오래 쉬었어요. 제가 닥터 선보이를 준비하는 그 시간들 동안 정말 많은 감정을 쏟아서 애정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거든요. 또 그 안에서 이제 감독님의 그 연출의 매력을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 있어서 전 너무 티저나 이제 하이라이트 보면서 행복했는데 그 매력을 시청자분들도 함께 느껴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드라마는 정말 남녀노소 정말 언제 봐도 사랑받을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6월 1일 밤 10시 첫 방송인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명우 감독님. 예, 좋은 작품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으로 남기 위해서는 또 이를 지켜봐주는 시청자분들의 따뜻한 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분의 끝인사도 들어봐야겠죠. 재욱 씨. 제가 처음에 이 대본 받고서 굉장히 많이 울었었어요. 텍스트만 보고도 굉장히 많이 울었었는데 여러분들께도 이런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서 이 드라마 보고 무언가 감동을 받으셨다거나 치유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 그런 드라마고요. 저 또한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었는데 여러분들께도 위로가 되는 그런 드라마였으면 좋겠습니다. 섬에 불시착한 도지이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우리 하리와 또 어떤 관계를 가져가면서 로맨스가 이루어질지 기대 많이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록 제가 이 제작 발표에 참석은 못했지만 저희 닥터 선보이 6월 1일 날 ENA의 10시에 방영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ENA 새 월화 드라마 닥터 선보이 제작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선보이는 오는 6월 1일이죠. 월요일 밤 10시에 ENA를 통해서 첫 방송되고요. 지니TV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응원과 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ENA 새 월화 드라마 닥터 선보이 제작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